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리젠터 지혜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징후와 후유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알고 책임과 긴장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장애를 입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매였던 두 아동이 계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었던 아동은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지만 계모와 친부는 그것을 방치해버렸고 결국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후 계모는 언니에게 동생을 죽게 만든 피의자라는 누명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결국 아동을 숨지게 하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계모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많이 회자되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동학대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 행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서 상담이나 교육 대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처분을 받은 학대 행위자는 학대 행동의 진단과 상담을 받고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되는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학대 행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을 학대하는 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어떠할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 두 번째는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마지막은 부부 갈등이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학대 행위자를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합니다. 신고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에 의거,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법적으로 신고가 의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그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총 24개 직군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 의사, 구급대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과 복지시설, 보호시설과 같은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속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신고 의무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아동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고 의무자의 발견과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가 꺼려지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주위에서 고민하는 걸 본 적은 있는데요. 결국 신고는 못 하더라고요.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금방 다 알잖아요. 나중에 그 부모나 보호자가 쳐다보면 어떡해요.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학대라고 특정 짓기도 좀 뭐하고 확신도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또 괜히 얘기했다가 불안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분들이어서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동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은 어떨까요? 2017년도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아동과 밀접한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전체 신고 건수의 3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숨겨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건은 일반인이 신고한 건보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이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이 높아진다면 숨겨진 아동학대도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은 전체 신고율에 비해 저조합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판단하기엔 학대 징후가 굉장히 다양하고 주의 깊게 봐야만 할 수 있는 미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나 아동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고 이후 아동의 가정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로 인해 아동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것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 또 신고 이후 자신이 신고자임이 알려져 학대 행위자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신고율이 낮은 원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생겼던 가슴 아픈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 있던 아동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을 돌보던 신고 의무자들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은 계속되는 부모의 폭력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관통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가 아동이 학대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한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학대 정황을 직접 목격하고 내부 고발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에게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얼굴을 문지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대를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선생이 고민 끝에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어린이집 선생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고의 의무를 다했던 선생님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동료를 신고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같은 집단시설의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신속하게 아동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중요한 만큼 신고 의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고 의무자들이 불안과 부담 없이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실까요?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신고자 보호입니다. 학대 행위자나 아동의 가족에게 신원이 알려져 곤란을 겪을까봐 신고를 망설이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자는 신고 시에 아동에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가해자가 누군지 지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처벌 과정에 있는 학대 행위자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신고 내용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변 보호를 신청하여 직접적인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처벌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특히 누군가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외부에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여러분들도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신고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법과 내용, 신고 의무자를 위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